저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성공대학이라는 곳을 선택했고 장사를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대학교라는 이 공간이 성공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그 성공이라는 목표 지점까지 가기 전에 하나의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 당시의 성적과 제가 입학할 수 있는 대학교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하는 것에 있어서 발판이 충분히 되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를 성공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제가 전공 과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공 과목을 장사로 선택했던 이유는 수능을 끝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한 2-3개월 텀이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장사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먼저 일하고 있던 신발가게, 대구 동성로의 보세 신발가게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제가 우연찮게 보세 신발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즉 장사를 처음 경험하면서 들었는 느낌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늘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뭐 부모님 살아계시는지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뭐 심지어 집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호구조사를 했었는데요. 내 주변의 환경들이 나의 스펙이 되는 그 상황이 늘 너무나 억울한 세상 속에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장사는 저에게 그 누구도 부모가 계시는지 뭐 과거에 공부를 잘했는지 어떤 지역 출신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냥 열심히 하는 만큼 저에게 돈을 주시고 물건을 구매해 가시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만났습니다. 아, 정말 찾았다.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공간을 만났다. 이곳이 저는 바로 장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잘할 수 있다면 나에게도 어쩌면 성공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계기가 바로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정말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저희 채널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성공대학교에 누구나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 입학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독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성공대학 장사학과는요, 제목 그대로 제가 아까 인트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던 그 나이에 세상 속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사회를 택한 이유, 이 사회를 내가 성공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전공은 장사로 택해서 갈 수 있었던 그런 길들, 과정들, 그리고 결과물들을 저의 스토리와 함께 담아놓은 책이고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장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취업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창업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인원 감축하고 있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무슨 경영난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500만 인구가 넘는 사업주가 생겨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자영업자들입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이 보통 할 것이 없어서 또는 은퇴를 한 후에 불안한 미래를 케어하기 위해서 자영업자가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자영업을 꿈꿀 수 있는 이 시기에 저희 채널에서 또는 저의 책에 대한 이 지혜와 철학으로 장사에 대해서 배우시고 올바른 기준을 알아가신다면 장사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하고 연구한 만큼 좋은 매출과 돈을 벌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장사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매장을 운영할 때 사업을 확장하면서 공부했던 지혜들을 나누고자 그 책을 제가 짓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가난했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부자를 꿈꿀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제 과거에 너무나 치명적인 가난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사남매를 혼자 키우신 어머니께서 그것도 정말 병들어 계시는 할아버지까지 모시면서 저희 집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집안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기사식당에서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시면서 저희 사남매를 키워내셨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돈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수치심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빈곤에 대한 무서움을 처절히 느껴봤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살면서 내가 성인이 되면 열심히 살아서 돈에 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거였는데요. 어렸을 때 가난했던 그 시절이 어쩜 저의 도끼와 에너지가 좀 되어준 것 같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한 2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사실 과거에 가장 상처가 깊고 제가 결핍이 컸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뭐 누구에나 그런 상처와 결핍이 있겠지만 저는 6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6학년 때 저희 집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웃을 일 그리고 서로가 사랑으로 채워줄 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정말 하루하루 매일 정말 지옥에 사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미술 시간이 되면 스케치북 하나 사려고 엄마 스케치북 사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이 말이 진짜 목구멍까지 올랐는데 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냥 가서 몸으로 때우지 하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늘 미술 시간이 되면 준비물을 사가지 못했기 때문에 복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벌을 서야 됐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파일철로 머리를 콕콕 찌르면서 아이고 너 또 사고 쳤구나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내 뜻과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가정 형편 때문에 내가 그 수치심을 겪고 내가 상처와 결핍이 가득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 좀 가끔씩 울컥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말이 되면 특히 토요일이 되면 시내 동성로, 대구 동성로에 있는 유명한 학원에 이제 특강을 다니는 것이 저희만의 문화였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 다녔던 분들은 다 그렇게 했을 텐데요. 그때 유명한 학원을 찾아가서 자기가 부족한 수업을 듣는 그 시간이었는데 저도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항상 주말이니까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이 디프를 했습니다.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시내 동성로에서 돈가스를 먹거나 맛있는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주머니 돈이 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이 수업을 끝나고 또 디프리를 할 텐데 밥 먹으러 갈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빠져나올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 지금 집에 일이 생겨서 바로 가야 돼 라고 하고 빠져나올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 주머니 돈이 있었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 작은 신경들, 불필요한 감정 소모들이 그리고 수치심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돈은 하나의 좀 자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는 걸 사실 해본 적이 없이 그동안은 학생의 신분으로만 있었는데 네네. 처음부터 장사를 잘하셨어요? 사실 3개월 동안에는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입구에 서 있으면 고객님들이 문을 들어오다가 입장을 하시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이야, 마네킹인 줄 알았다면서 멀뚱히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서 있는 저를 보고는 마네킹인 줄 알고 놀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사도 정말 어색하게 이랬는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때 저를 고용했던 사장님 너무 감사하죠. 그때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상곤아, 정말 너는 인물이 좋고 이미지가 좋으니 그리고 착한 심성이 있으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도움이 된다. 네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믿어주셨는데 정말 그때 생각하면 나도 지금 그런 사장이 되고 있는가? 그런 리더가 되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볼 정도로 너무 감사한 스승이자 첫 사장님이었습니다. 장사라는 곳이 이제 공평한 공간이었다라고 책에 네. 적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장사가 저는 가장 공평한 공간에서 내가 살아있는 느낌으로 일하고 싶었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장사였는데요. 저의 과거의 스펙을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어떤 공간에 취업을 하든 너의 토익 점수가 몇 점인지 어떤 학교 출신인지 자신의 어떤 스펙트를 따져 묻고 그것에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장사만큼은 저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토익 점수가 몇 점인지 어떤 대학교에서 나왔는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제가 보여주는 제품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하고 고객님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다했을 때 고객님은 오히려 감사하다면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이다.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공평한 세상이다. 편견이 하나도 없는 가장 공평한 공간이다라고 믿고 제가 생각했던 곳이 바로 장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아까 살짝 얘기하셨지만 그 스승님에 대해서 네. 잠깐 얘기해 주신다면 네. 스승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저의 19살 전의 삶은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또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어쩌면 신께서 주신 첫 번째 저의 천사가
바로 그 스승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승님 알고 난 후로부터는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을 얻게 됐고, 사실 제가 일한 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뒤에 면담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겁이 났죠. 아, 드디어 잘렸구나. 드디어 나는 이제 다음 직장을 구해야 되는구나. 아,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면담을 갔는데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상권아,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꿈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아, 저 과거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요,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가난이 벗어나는 거는 꿈이 아니다. 부자가 되는 걸 꿈꿔라. 충분히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장사라고 믿고 이 길을 한 길만 걸어간다면 너도 장사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장님도 알고 보니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예, 일찍이 고아 출신으로 중학생 때부터 혼자서 자취를 하며 살아가면서 백만장자의 꿈을 이루신 하나의 자손가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그 경험을 해서인지 저에게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면담이 저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성공대학 장사학과에서 유일한 교재가 있다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싶으면 왜 사람을 공부해야 되는지 네.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장사를 하면 물건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을 모르면 사람이 지갑을 열게끔까지 유도를 못 합니다. 즉, 돈을 쓰는 것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프로포즈해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 돈을 쓰거나 선물을 주는 거에 앞서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시면 인문학,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알면 장사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자, 예를 들면 판매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고객님에게 우리의 물건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꽃을 싫어하는데, 아, 꽃을 좋아하겠지라고 우리만의 생각으로 꽃을 막 이게 들이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꽃을 좋아하는 여인에게 꽃을 줘야 그 꽃은 아마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그 때에 맞춰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장사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을 해주고 감정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어떤 물건이든 그 사람에게 적합한 물건을 잘 권해드리고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매고 세일즈입니다. 장사학과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 중에 부사객일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부사객일체는 사실 제 성공대학 장사학과 안에 나온 책 내용인데요. 사실 네이버 검색에 쳐보시면 제 책이 나올 정도로 아마 이 용어가 사실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제가 창작으로 그냥 꾸며낸 말인데요. 부사객일체입니다. 부는 부모님이고요. 사는 스승님이고요. 객은 고객님입니다. 즉, 부모님과 스승님과 고객님은 하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장사를 하시면서 고객님에게만 친절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서 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나를 장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또 계실 겁니다. 이 부모님과 스승님과 고객님과 모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은 장사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모님은 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가야 되나? 부모님은요,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에도 나오고 모든 종교의 말씀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복의 통로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첫 생명을 안겨준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삶의 시작을 만들어준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이어준 탯줄, 그 복의 통로는 탯줄로부터 이어집니다. 사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저만의 루틴이 있는데요. 부모님에게 밥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러고 나면요, 제 마음속이 편안해지고 제가 원하는 사업의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꼭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요즘 따라 열심히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드시는 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승님과 왜 관계를 잘 이어가야 되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일을 하면서 가르쳐주는 선배가 됐든 타장이 되었든 어떤 리더를 통해서 내가 일을 배웁니다. 스승님인 거죠. 나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고 성장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근데 그런 분들 덕분에 성장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자에 가득 찰만, 내 스스로 나로 가득 차 있을 때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이때는
때는 누구도 스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스승으로서 살아갑니다. 제 제자들, 장사 제자들이 참 많지만 이 제자들이 자만에 빠져 있으면 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배움이나 지혜 또는 내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기준을 잡아가고 초심을 잡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스승님인데요. 이 스승님을 잃게 된다면 초심을 잃게 된 것 같습니다. 스승과의 좋은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객님은요.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중요하죠. 장사라면서 진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상을 쓰시는 분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은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면 쓰레기와 같은 비속어입니다. 내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고객님에게 쓰레기 같은 표현을 한다면 어쩜 내가 고객님이 내는 돈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쓰레기를 먹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고객님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내가 고객님으로부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성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기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세 사람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계일체가 여러분 성공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네, 저희 성공대학 채널은요, 모든 여러분들이 입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등록 비용 없습니다. 어떤 스펙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하고 싶고 그 배움에 확실한 교재를 원하신다면 성공대학 이 채널에 잘 오신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장사에 도움이 되고 부자로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고 지름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상권의 성공대학 채널의 우상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